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 예산 제한대 설명회를 맡은 홍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혹시 여러분들 청소년 참여 예산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주민 참여 예산제와 청소년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 앞서서 인트로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한자를 읽으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번 시간을 빌어서 한번 한자도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절하게 제가 한글 자막을 띄워드릴게요. 장인성관, 욕인지요사, 여인성여, 욕인지북이다라고 하는 한비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비자라는 책에. 이 편에는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냐면 바로 이런 거죠. 장인성관, 바로 목수가 관을 완성하고 나면, 잘 만들고 나면 욕인지요사, 사람들이 일찍 요절하기를 바란다. 죽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관을 만드는 장인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빨리 죽어야만 자기가 만든 관이 잘 팔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일찍 요절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인성여,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수레를 완성하면 욕인지북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부귀한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죠.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은 부자가 되어야만 수레를 타고 다니겠죠. 자, 그래서 수레를 만드는 장인은 사람들이 모두 부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레를 만드는 사람은 아주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관을 만드는 사람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한비자의 비내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걸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민참여예산제,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바로 이러한 게 좀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다음에 나올 그림들이 있는데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꼼꼼하게 한번 관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앞부분에 보셨던 그림을 가지고 지금은 몇 월인지, 그리고 이 건물은 몇 층 높이의 건물인지, 또 이 호텔의 남은 방은 몇 개인지, 그리고 호수는 몇 호였는지,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몇 명이 서 있었고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 층 방을 받았는지, 현재 시간과 강아지는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지 혹시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5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금방 보여드렸던 7가지의 질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림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몇 월인지, 몇 층인지, 남은 방 몇 개인지, 엘리베이터 방 앞에는 몇 명이 서 있는지, 그리고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 층 방을 받았는지, 그리고 현재 시간이 몇 시이며 강아지는 어느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지가 제일 처음에 보셨던 그림보다는 두 번째 보고 나니까 훨씬 더 기억에 남죠.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물들은 현상과 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주 다중다양하고 변화무쌍한 것들을 현상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단순하지만 불변하는, 즉 변하지 않는 근본 재질이 있다는 게 본질인 거죠. 자, 관찰이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적인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이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 세금이 골고루 잘 쓰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내시는 그 세금이 과연 어디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심이 없다면 관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현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상만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본질을 알 수 없죠. 본질을 모르면 결국은 내 주체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 안에 저희들 청소년 참여예산제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예산제란 또 과연 주민 참여 예산제도와 무엇이 다른지도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올해로 2일째를 맞는 경남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대 공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들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안서를 잘 작성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제가 팁을 조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를 말씀을 혹시 들어보신 우리 청소년들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 참여 예산제란 말 그대로죠. 자, 이 주민 참여 예산제에는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나요? 첫 번째, 주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참여,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선 이 주민과 참여와 예산이라는 단어를 먼저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하기 편하시겠죠. 먼저 예산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산을 알 필요가 있는데 지방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 예산. 지방 예산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남도면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 그리고 김해시, 양산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간 유지와 그리고 주민들의 복지,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을 저희들은 지방예산이라고 부릅니다. 지방예산엔 회계 연도가 1년이죠. 1년이고 내용은 당의 단체의 사업계획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서 세입과 세출의 형식으로 배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란 무엇이냐면 주민이 참여해서 그 예산에 관여한다는 의미를 갖겠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서 결산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합니다. 자,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배경을 잠시 살펴보신다면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최초로 실행한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실행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어떤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는지 보신다면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2003년도에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광주에 있는 시민단체가 예산감시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우리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주민참여의 범위가 되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예산 과정에서 주민참여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선생님 그럼 모든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요? 라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맞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참여, 그리고 예산 편성 이후의 참여 두 가지로 나뉘어서 모두 다 참여 가능합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는 먼저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에게 복지를 해달라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참여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우수한 정책이라고 판단되어서 예산까지 편성되고 난 후에는 예산 편성 이후의 참여도 가능한 거죠. 내가 내었던 정책 제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산 부분까지도 충분히 참여해서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각만 해도 조금 기쁘시죠? 내가 낸 정책 제안을 예산까지 편성해서 그걸 그대로 정책을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되는 것을 잘 했는지 결산 부분까지 제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 나라의 어떤 나의 의견들이 잘 제안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산 편성에 참여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리고 예산 방향을 설명 그리고 공청회 등의 의견을 제시하겠죠. 자, 그리고 예산 편성 관련한 설문조사라든지 참여 예산 최종 선정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이후의 참여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집행 과정에도 직접 참여가 됩니다. 그리고 도민, 경상남도에 만약에 주민 참여 예산제 참여를 하셨다면 도민 의견 및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문제점도 개선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산 과정에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민주주의 제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서 있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은 청소년이니까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청소년 참여예산제에 관심이 더 많으실 듯한데 청소년 참여예산제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참여예산제에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먼저 개념을 먼저 보실게요. 여성가족부 제5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에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청소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현 가능한 의제를 채택해서 배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이 정책을 누가 세우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세우지는 않죠. 우리는 항상 그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근데 이 대상이 되던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 그 정책을 제안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는 부분이 이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좀 독특한 의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청소년 참여예산 의미를 한번 보시죠. 자, 우리 청소년들은 그동안 정책의 대상으로만 인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가요? 우리가 원하던 건 A라는 것인데 어른들이 원하는 B가 정책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 청소년들은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불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정책의 대상으로만 머무는 청소년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실질적인 정책 결정 그리고 예산 편성의 하나의 주체로서의 위상이 변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예. 자, 정책을 제안하는 건 그럼 지금도 어떤 기구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동안의 정책 제안과 지금 청소년 참여예산제의 차이점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참여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참여기구는 청소년들의 정책을 제안하는 기구입니다. 자, 그러면 참여기구와 청소년 참여예산제가 어떤 부분이 다르냐? 공통점 먼저 보시죠. 공통점은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내고 있다는 부분들은 공통점입니다. 자, 하지만 차이점은 바로 청소년의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권과 의결권을 가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잘 되는지 노심초사 보고만 있던 그런 과거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이 정도 정책을 할 때 이 정도 예산이 듭니다라는 부분까지도 우리 청소년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보다 좀 구체적으로 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 정책 참여가 이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통합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죠. 확장된 부분입니다. 정책 제안, 정책 및 사업 개발, 정책 선정 및 예산 집행의 결정을 가질 수가 있고요.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을 실현시킨다는 부분이 굉장히 통합적인 성격을 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죠.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체계입니다.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제안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정책을 제안하는. 자, 그래서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에 아이디어의 단계로만 머물던 것들이 이제는 정책으로까지 되고자 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보다 좀 구체적인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청소년 참여 예산 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좀 더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안서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학교가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제안서 작성한 부분을 저희들은 행정부서로 넘기겠죠. 행정부서라 함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공무원을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그 부서에다 우리가 만든 제안서를 넘겨드립니다. 그럼 이 행정부서에서는 여러분들이 내셨던 정책안을 굉장히 타당성을 검토하겠죠. 검토한 후에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제안서 작성하는 첫 부분을 다시 좀 내려가서 피드백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거 만약에 통과되었다면 또 바로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청소년 참여 예산제 상위 기구인 주민 참여 예산제가 있었죠. 그죠? 거기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한, 우리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 제안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런 제안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조정 협의를 통하고 그리고 평가와 지원까지 가는 이 부분들이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체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은요, 여태껏 정책 제안자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 정책 제안자. 또 많이 사실은 발전한 거죠. 원래 그전에는 제안자의 역할도 하지 못했죠. 정책 대상만이 되었을 뿐인데 정책 제안자, 청소년 참여기구에서 정책 제안을 하는 정책 제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멈추어 서는 게 아니라 청소년 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예산을 감시하는 예산 감시자의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제안하는 예산 제안자, 자, 그리고 예산을 조정하는 예산 조정자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들로 확장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대의 공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수업을, 영상을 보고 계신 청소년들은 이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대에 관심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자, 2019년도에 경상남도에서는 제1회 우리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대가 열렸고요. 2020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대회를 열 계획에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 개요. 우리 제2회 경남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대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회 일시는 6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만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자, 사업 대상은 경상남도에 있는 청소년들 13세 이상 19세 이하 3인 이상 팀으로 출전하실 수 있다는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재단이 주최 주관하고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후원을 하는 제안대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안 주제가 있습니다. 제안 주제. 제안 주제는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경상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점이나 그에 대한 변화 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이면 사실은 모든 게 다 가능하죠. 주제가 좀 폭이 넓다라는 거, 소재가 폭이 좀 넓다라는 것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이다 보니 교육, 문화, 안전, 권인 확대 등의 여러분들이 조금 청소년들에게 조금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사업 예산은요. 일반 사업은 3억 원 이내 그리고 행사성 사업은 5천만 원 이하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제안대회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죠. 자,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가 되고 있고요. 좋은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네 팀에게는 이렇게 상이 있네요. 도지사상, 그리고 도교육감상, 도의회 의장상, 도청소년 지원재단 이사장상이 있습니다. 자, 제안대회는 6월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앞부분 말씀드렸죠. 6월에서 7월 사이에 심의를 거친 후에 주민참여예산 총회, 8월에 열리는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결정이 난 후면 2021년 본 예산에 편성이 되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꼭 여러분들이 내신 정책이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아마 궁금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작년부터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상도 받았던 결과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작성할 때 팁이 되고 도움이 되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제안서 작성하기 전에 기본적인 걸 좀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논제라는 부분이 있는데 논제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아마 토론 동아리를
직접 지금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 논제란 말이 굉장히 익숙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논제란 말을 들어보긴 했었으나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겠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논제란 바로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합니다. 자, 논제는 그래서 항상 찬성과 반대의 대립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토론대를 TV를 통해서 토론해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항상 찬성과 반대 측에 각각 패널들이 앉아 있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바로 토론의 핵심이고 축이죠. 논제가. 자, 논제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 그리고 정책 논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책 제안할 때는 아마 정책 논제, 즉 실천 방안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정책 논제에 대해서 조금 잘 생각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한번 다시 자세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책 논제 제안할 땐 바로 이와 같은 기본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아마 모두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들이는 시간과 그리고 노력,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현재의 정책보다는 아니면 새로 생기는 정책이 더 많은 이익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희들은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왜 논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제출하시겠지만 심의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은 일단 모든 걸 수용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이 제안이 왜 옳지 않은지, 현실에 맞지 않은지를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첫 번째 논제를 작성하실 때부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제안서 작성하는데 힘이 좀 덜 들고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논제 제안의 프레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틀 안에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어떤 것이 있냐면 바로 새로운 정책을 여러분들이 제안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정책의 개념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이 정책이 실행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방법 또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을 반영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거부감이 덜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프레임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정책 제안을 수렴하실 때 방법이 있는데요. 저희들 제안대 공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인이 아니라 최소 3인 이상의 팀으로 구성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기본이 될 겁니다. 앞 장표에서 설명드렸던 정책 제안 기본 프레임 안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그리고 지금 하지 않는 독특한 아이디어. 자, 이 부분을 수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브레인스토밍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 명이 앉아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대로 이야기하는. 자, 그리고 이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브레인스토밍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의견을 내었을 때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거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잘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브레인 라이팅은 쓰시는 겁니다. 조원들은 제약 없이 아이디어를 작성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인당 5개씩 제안을 최소한 작성하자라고 하면 3인이 한 팀이라면 15개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됩니다.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게 훨씬 더 양적인 면에서는 충분히 강점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부분도 봤지만 진정한 관찰과 관심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 제안을 잘 이렇게 아이디어를 잘 수렴했다면 이제 분류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 좋은지를 우선순위를 정하실 텐데요.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우리가 내었던 이 아이디어가 어떠한 카테고리, 어디에 분류되느냐, 교육이냐, 청소년의 권익이냐, 안전이냐, 보호냐 이런 부분들에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시는 게 옳겠죠. 자, 이걸 간단한 한눈을 볼 수 있게 한다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논점 상호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맨 윗부분에 정책 제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되게 좋겠지만 이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 통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지 않고 한다는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 제안, 뭐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나온다면 그 정책 제안에 대한 파악이 기본적이죠. 그래서 사회적 배경이 지금 어떠하며 우리가 내는 이 정책이 담긴 본질은 무엇이다라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때 충분히 잘 해내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안책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아마 모든 게 다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아이디어도 내고 그리고 분류 작업도 해서 정책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정책 제안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선 이 정책 제안이 어떤 부분에서 부실해서 채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꼼꼼히 따지는 반대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조금 더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작성하시는데 우리 제안책이니까 다 좋은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토론을 생각해 볼게요. 토론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어떤 팀이 찬성을 하면 반대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측에서는 우리가 제안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라는 부분까지 좀 꼼꼼히 따져주시면 더 보완하기가 좋죠. 자, 그리고 정책 구축을 위해서 개념정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현 정책에는 이런 한계점이 있으니 우리의 새로운 정책을 제안을 하니 받아달라라는 부분을 작성하는 거니까 현 정책의 한계점을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그리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비용은 어떻게 든다. 그리고 다른 대안과 비교하는 부분들을 한번 간략하게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개요 작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신 후에 그 후에 내가 만약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작성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실한지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반대되는 부분에 작성을 하시면 좀 더 보완해서 더 좋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이 칸에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거죠. 정책 논제하실 때는 제안하실 때는 역지사지의 생각을 꼭 가져라라는 겁니다. 역지사지. 자, 찬성측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새로운 정책 개념 정리,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제시, 그리고 새로운 정책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발언 작성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반대 측에서 새로운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것이 왜 이익이 되지 못하는지를 증명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한 팀이지만 이렇게 나누어서 반대 측까지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정책 제안하는 찬성 측에서 보았을 때도 훨씬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 과정은 꼭 좀 거치면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 제안 작성인데요. 샘플입니다. 샘플. 자, 앞부분과 좀 비슷하죠, 그죠? 예. 제안 사업 내용을 하시고요. 분야 그리고 사업명, 사업 대상, 수혜자가 누구이냐? 이 정책을 제안하고 이 사업을 실행했을 때 수혜자가 누구이냐? 그리고 사업 목적. 그리고 사업 위치, 소요 예산, 사업 기간, 사업 내용을 작성하시는데 자, 이 부분들은 보통 저희들이 사업 제안할 때 쓰는 샘플이고요. 지금 우리 제2회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 공모대회 때 쓰는 제안서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제안 제목을 작성하시고요. 분야, 청소년 쪽이냐 아니면 지역사회 쪽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죠. 분류를. 자, 그리고 제안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시고요. 자, 여기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한 장이 아니고 A4 용지 한 4, 5매 정도로 작성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표는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 설명을 잘 첨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안 취지, 똑같죠, 그죠?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편사항, 지역사회 문제점이 무엇이냐, 개선되기를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는데 라는 걸 잘 찾아내시면 되겠죠. 좀 깊이 들여다보는 관찰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업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거라고 제가 설명 좀 드렸었습니다. 제안하는 주제와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당연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시행되고 있다면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그 현황들을 고려해서 보완 수정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 개요죠. 소요 예산은 얼마 정도 있다, 얼마 정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업 대상,
수혜자와 위치, 기간, 그리고 사업 내용. 사업비 산출 여기까지 좀 상세히 작성해 주시면 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내용들도 쭉 나옵니다. 제시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서 보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데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 없는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요. 그 부분들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잘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실행 가능한 제안 내용인지를 생각해 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제안자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 뭐 기본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이 주장했던 것들도 물론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건 이론적 배경이 되는 거죠. 이론적 배경으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제안하는 제안자 입장에서의 실행 방안이라든지 좋은 부분들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기대 효과죠. 제안하는 사업을 실행하면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자, 그리고 제안하는 사업이 사업 대상 또는 지역사회에 나타날 수 있는 영향 파급 효과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청소년 참여 예산제이지만 주민 참여 예산제도 안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아주 중요하게 와닿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기대 효과를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신다. 그죠? 목욕탕 가는 목적이 있겠죠. 목표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목적과 목표는. 자, 목욕탕을 가서 난 몸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목적을 가지고 목욕탕을 가시는 사람은 그 세부적인 목표가 달라지겠죠. 몸이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샤워도 하고 때도 벗겨내고 이런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목표입니다. 그럼 그 목적에 따른 목표를 실행을 했을 때 내가 얻는 기대 효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친구들이 어떻게 작성하시냐면 몸이 깨끗해지는 효과 이렇게 적어요. 자, 몸이 깨끗해지는 효과는 목표에서 이미 나왔던 부분이죠. 목적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대 효과는 몸이 깨끗해지면 어때요? 다른 타인들에게 좋은 냄새도 좀 이렇게 풍길 수 있고 자신이 생기는 거죠. 좀 당당하게 타인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생긴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헷갈리지 마시고 목적과 목표와 기대 효과를 잘 생각하셔서 요즘 뭐 좋아서 인터넷 잘 찾아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필요한 기타 자료, 파일 첨부, 그리고 뭐 제안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 내용은 제안 작성하는 A4 용지 4의 5매 별도로 관련 증빙 보충 자료 첨부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떤 부분이 기타 자료 들어가면 되냐면 이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사회적 배경,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셨는데 여러분도 머릿속에서 나온 걸 수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배경일 수 있죠. 그럴 땐 논문이라든지 다른 인터넷에 나오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았다면 그런 부분들을 증빙 보충 자료 첨부하시면 훨씬 더 신뢰도가 상승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팁을 1, 2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떤 제안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제안이 좋느냐 다 앞부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더 분류를 해드릴게요. 실현 가능하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어야 된다. 그렇죠? 예. 일회성 이벤트 행사보다는 지속 가능한 정책 또는 사업이 좋다. 자, 그리고 현재의 사업보다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이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보다 정책보다 못하다든지 보완한다고 했지만 큰 효과가 없으면 그건 실용성이 없다고 판단되겠죠. 독창적인 새로운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그 중에서도 조금 독창적인 사업을 선택이 될 확률이 높죠. 자,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익 목적이거나 다수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꼭 되어야만 한다라기보다는 되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좀 바꿀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이 나에게만 아니면 나를 비롯한 몇 명 친구들에게만 아니면 우리가 사는 우리 동네 조그만한 몇 명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이 정책이 좀 공공성, 공익성을 띠고 다수에게 혜택을 준다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좀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책 제안할 때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검토를 꼼꼼히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논제 파악은 잘 되었는지,
자, 논제 파악 설명드렸습니다만, 자, 우리는 찬성하는 쪽에 편을 들었는데 반대측에서 반대할 때 이 논제 제안이 어떤 컴플레인이나 잘못되었다고 자꾸만 정책을 제안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개념 정의가 주관성이 아니라 객관성을 띠고 있는지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정책의 한계점을 잘 설명했는지,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 어필을 또 잘 하셨는지, 그리고 이 부분들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있는지, 자,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합리적인지, 너무 얼토당토 않는 금액인지도 좀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정책이나 대안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냈던 제안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면 정책 제안할 때 미흡한 점을 다 좀 골라낼 수 있겠죠. 예.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 참여 예산 제도와 청소년 참여 예산제,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올해 2회째를 열리는 경상남도 청소년 참여 제안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참여 제안대회에 여러분들이 제안서 작성 부분에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간략하게나마 축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와 청소년 참여예산제도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관심과 그리고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